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2운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대양, 생, 욕, 대, 관, 왕, 쇠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합한 다음에 뱃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요. 태어나서 깨끗하게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띠를 차고 내가 자신만만한 의욕에 가득 차 있다가 관이라고 하는 록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가장 의욕적으로 명예도 얻고 내가 위치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왕한 게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쇠퇴하겠죠. 그래서 쇠퇴하는 기세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절대양, 생욕대, 관왕쇠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노년기고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병의 상태입니다. 쇠퇴해갖고 있었을 때는 이제 점차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지 누워있거나 완전 좌절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병의 상태가 가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이제 노쇠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이 노쇠해져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로 크게 힘이 없다는 뜻이죠. 외적인 활동보다는 사색, 공상 등 정적인 일에 치우치거나 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리지만 실천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있다가 보니 말로는 열심히 합니다. 이제 인체의 화기가 밑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강하게는 있는데 화기는 아직 머리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화기가 노년기에 올 때는 입에 머문다, 얼굴에 머문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화기는 생명의 기운이고 양의 기세고 움직임이고 말하는데 그 양의 기세가 입으로만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매사에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면하거나 가급적 피하려고 하며 좌절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어려움을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 결과물을 못 얻어내다 보니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는 말처럼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 결실을 맺으려는 경향을 있으니 참고로 하십시오. 근데 촛불이 가장 꺼지기 전에 밝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힘이 오래 갑니다. 그 힘이 강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고 온후하며 동정심은 있으며 일희일비하는 작용이 있고 지속성은 없으며 풍육심도 많다. 그래서 힘이 없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병이 들어 누워있으니 무슨 의욕에 가득 차 있고 힘이 가득 있겠습니까? 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양호하고 분수를 잘 지키며 적극성은 약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며 과감하지 못하고 난관에 좌절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욕은 있습니다만은 과감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때 뭡니다라고 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기세는 있겠다. 근데 그게 오래 가거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가 병이면은 선대가 공공하고 어릴 때 건강이 좋지 않다. 연지가 병일 때, 병은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상태니까, 선대가 공공하고 어릴 때는 건강이 좋지 않겠죠? 월지가 병이면 부모 형제 중 유고하거나 청년기의 운세가 쇠퇴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많거나 집안일로 인하여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거나 집안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일지가 병이면은 다정다감하고 어릴 때 병약하여 부모 인연이 박약합니다. 양일간은 진지성이 있고 성질이 급하나 음일간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활발하다고 해서 성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형제가 있으면 사이가 좋지 않고 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지가 병이면은 말년이 좋지 않고 자식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있다. 병의 상태니까 뭐가 그렇겠죠. 뭐가 특별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명 길다고 할 수는 없다. 장수는 아니다. 이거겠죠. 가장 큰 거는 장수, 단명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지 않다. 이것이 가장 어떤 취약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직업은 작가, 교육자, 학자, 설계자, 철학, 참모, 기사가 적합하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색을 하면서 뭘 혼자 고뇌하는 그런 듯한 직업이 많습니다. 혼자서 뭘 이뤄내야 되기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쇠병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크거나 경쟁이 심하거나 아주 격렬한 움직임을 큰 활동폭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어울리진 않겠다. 이게 이제 병의 특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십신과의 관계, 식신이 병이면은 질병 치료가 어렵고 음식 섭취도 힘들고 병에 걸려 눕는다. 식신은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의약품과 같은 건데 식신이 병일 때는 병들은 의약품이다.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의약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편제가 병일 때는 처의 질병이 있거나 자산이 쇠락하고 아버지의 질병이다. 이런 말입니다. 편관이 병일 때는 남자의 질병이고 자녀의 질병이며 직업에 어려움이 있다. 편관이 질병일 때는 남편, 자녀, 직업 이런 것들도 말을 합니다. 그 힘이 강하지 않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편인이 병이면은 부모가 유고하거나 부모 덕이 없고 재주가 없습니다. 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모와 이런 어떤 부모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병일 때는 이런 기세가 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입니다. 사람이 수명이 다하여 죽듯이 과일이 익어 수확하고 낙엽이 떨어져 다시 땅에서 돌아가듯 모체와 본체에서 분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어떤 만났었으면은 분명히 자라서 힘이 없다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분리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죽었다라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회 단계를 말을 합니다. 0과 6이 분리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면은 이별의 고통은 따르나 매사에 순리대로 처신하고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의 큰 어떤 성공도 거둔 다음에 쇠퇴해진 다음에 내가 의욕은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힘이 빠졌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세상 순리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순리대로 처신하고 복종하며 성품이 고요하고 정직, 근면, 노력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이 완전히 빠졌는데 자기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은 나같이 이제 힘이 없고 나이 들어서 끝난 사람한테 뭘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직, 근면, 노력하는 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며 외유내강하고 일상에서 순종하며 타인에게 동정을 기울이는 호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품어줄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면 노력하지만 인연이 약하여 이별의 고통이 많아 재혼지명이 많다. 말 그대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분리가 예견되어 있는 상태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야 되고 결합을 말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있기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사회 단계는 어떤 끝났다 이런 걸로 파워도 없다. 그래서 인연을 오래 끌고 가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주와의 관계를 보면은 연지가 사면은 부모가 빈천하였다. 죽어서 끝나버렸으니 당연히 빈천하겠죠. 월지가 사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여 고독합니다. 이게 또 말이 필요 없겠죠. 일지가 사면 어려서 큰 병을 앓거나 부모 생존 중에는 유산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처도 신병이 있거나 처의 인연이 박하다. 배우자 자리가 이러니까 자식도 얻기 어렵고 근심이 많으며 을의 경자생 여명은 해로움이 크고 좋은 남편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인연은 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지에 사면 자식 인연이 약하고 말년운이 나쁩니다. 이것도 말이 필요 없겠죠? 죽어서 끝나는데 자식 인연이 튼튼하고 말년운이 좋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명은 장수하기 어렵다. 단어에서도 분명히 설명이 되죠. 직업은 학자, 연구가, 전문직, 종교인, 작가, 예술계통이 인연이 있다. 어떤 크게
많은 사람과 부딪히거나 많은 어떤 어울림과 같거나 많은 사람과 화합해야 되는 직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차분히 있으면서 어떤 한 분야에 내가 내 노력껏 성취해서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와 관련된 직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십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상관이 사면은 자제의 어려움이 있고 활동력이 저하되며 재물을 버는 수단이 없다. 재주가 없다는 뜻이겠죠. 식상은 재주를 말하는데 재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정제가 사면은 아내와 인연이 다하고 저축한 재물도 흩어집니다. 사란 단어가 이런 의미겠죠. 정관이 사면은 명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좋고, 명리는 이제 명예입니다. 직업적인 성취라든가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 여명도 남편의 인연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관이 사면은 부모와 인연이 다하고 주변의 덕을 받기는 어렵다. 정인이 사니까 당연히 인연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튼튼하거나 넉넉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어서 쇠퇴해서 병든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묘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인연이 끝나서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묘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곡간고자를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묘라 교는 어떤 창고를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뭐를 꺼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인연의 끈은 남겨둡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창고에 저장되거나 사람이 죽어 묘에 들어가는 상태와 같이 작용력이 상실하거나 저장과 예치를 의미한다. 저장과 예치 의미하겠죠. 창고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서 쉬는 모습으로 가장 안정되고 정적인 상태이며 침착한 것이 특징인데 고정, 보관, 정지, 묶여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창고라고 하는 말은 보통 평시에는 잘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려있으면 누구나 다 꺼내 써버리게 되니까 때로는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멈춰있다, 정지되어 있다. 지가 혼자 활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하다못해 창고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그 안에 꺼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사에 침착하며 안정을 위주로 견실하고도 안정된 생활로 봉급생활, 부동산을 이용하고 고정수입 등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축적하는 성품이 많고 결혼 후 장애가 많으며 인생 전반과 후반의 운세가 역전되고 주거 변동이 많으며 육친과 인연이 약합니다. 이것도 창고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상태가 멈춰있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인생 전반, 결혼 후 육친과 인연이 넉넉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인색하고 구두쇠 소리를 듣게 되지만 사치를 모르고 근면하고 제복은 있으나 인덕은 없으며 실리적 생활을 하고 질투심이 강하다. 왜냐 보는 것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근면하고 성실은 합니다만은 남한테 어떤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은 부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사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질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고는 싶지만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와의 관계를 보면은 연지가 모면은 선조의 묘를 관리하여 막내라도 선조의 묘를 돌봅니다. 대체로 이제 묘궁들이 많이 이제 연이라든가 오래 있으면은 일부 무속하시는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막 해서 묘가 문제가 생겼다, 묘가 탈이 났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크게 현혹되시면은 안 됩니다. 월지가 묘면은 부모, 형제, 처와 인연이 박하고 타인으로 인해 낭비가 많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월일이 충하다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재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묘가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만 변화가 올 때가 언제가 오느냐? 충이 올 때가 변화가 옵니다. 충이 올 때는 그 창고를 열어서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의 긍정적인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뒤에 나중에 이제 묘궁을 한번 볼 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늦게 열리고 장남이든 차남이든 복묘를 한다. 이제 집안에 어떤 가묘 같은 것을 잘 챙겨서 어떤 복양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일지가 묘면은 부모 형제 처와 인연이 박하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공고한 생활을 한다 이런 말도 되겠고요. 여명으로 정축, 기축, 임진일은 남편 인연이 약하고 그 걱정 의심이 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일지 자리가 이제 어떤 창고 자리에 있다 보니 멈춰 있다 보니 꽉 묶여 있다 보니 이런 것들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묘자리에서 묘고 나중에 묘와 고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지가 묘면은 신체가 허약하고 자식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있겠다. 뭐 묘자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태도 아까 했듯이 충이 있거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글씨가 있으면은 그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 12운성이라든가 한 글자만 보고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주를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가 들어갑니다. 수명은 단명이지요. 이게 조금 길지는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막 숨어 있고요. 종교인, 학자, 장의사, 창고, 관리업 등 출입활동이 빈번한 업은 아니다. 아무래도 창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묘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빈번한 출입이 있거나 늘상 흔들흔들하면서 움직임이 있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빈번하거나 출입이 있거나 활동이 많은 직업과는 어울리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비견이 묘면은 형제가 편안한 곳에 안주하거나 혹은 이복하거나 사별하기도 한다. 이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감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복이라 사별하기도 한다. 식신이 묘면은 물자를 저장하고 재산을 저축하나 때로는 요절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묘라고 하는 것이 저장하는 것이니까. 정제가 묘면은 아내가 알뜰하고 현금 축제를 잘하며 지출을 잘하지 않는 수전노상이다. 바라는 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내가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딱 바라기도 합니다만은 일상이 생활은 쉽지는 않겠다. 이런 말들도 수전노의 아내일 때는 글쎄요 일상이 다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편관이 묘일 때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려 한다. 행동이 빠르지는 않다. 또 그 대신에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은 진득하니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가기를 합니다. 하나를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 변동을 자주 가지고는 했지만 써먹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주변의 도움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묘자리는 멈춰있고 활동성이 있지는 않다가 보니 이런 것들도 주변에 도움이 눈에 띄거나 어떤 어떤 변화가 눈에 띄거나 이러지는 어렵겠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죠. 신유년, 병신월, 무자일, 을묘일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여자 사주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를 살필 때는 항상 오행을 먼저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면은 을묘는 뭐죠? 을묘는 음의 묘입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양의 토고요. 병화는 양의 화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금이지요. 그 다음에 묘목은 음의 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수도 음의 수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양의 금입니다. 유금도 음의 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행으로 보면은 목이 2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3개, 수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일간의 특징이 뭐죠? 진득하니 어떤 신뢰를 주기도 하고 표현력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토는 봄, 여름, 가을에 언제쯤 태어나는 거 좋다고 했나요? 봄, 여름, 가을 다 좋겠다. 근데 겨울은 어렵겠다. 근데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 절기는 잘 탔네요. 라고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무토는 간목, 병화, 임수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병화가 떠있죠. 그래서
장년기 정도, 청장년기 정도에는 뭐 발달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오행의 과다를 보면은 금이 많습니다. 금이 많을 때는 뼈, 관절, 피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간에 합이 있느냐를 보니 천간에 병신합이 보이고요. 또 멀리 있습니다만은 을신충도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지에 합이 있느냐? 여기 신유라고 하는 술이 빠진 삼합, 반방합 정도로 있겠죠? 때로는 신자라고 하는 진이 빠진 삼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합보다는 방합이 힘이 세니 신은 금의 기세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형은 이 자묘형을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멀기는 하지만은 유와 묘는 멀어서 충분하기는 하는데 그 작용이 눈에 띄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친을 한번 붙여보지요. 을목은 뭔가요? 무토한 데는 정관입니다. 병화는 편인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상관이겠죠. 그 다음에 묘목은 또 정관이고 자수는 정제입니다. 신금은 식신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은 상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좋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주는 신강시장을 따져놓고 보니 점수는 무토하나 화하나 그래서 점수는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강시장을 따졌을 때 신약한 사주지요. 그러다 보니 운에서는 화와 토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화, 토, 때로는 토, 쭉 넘어와서 토, 뭐 쭉 해서 토, 뭐 화, 이래서 운이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생은 아닙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겠죠. 올해 한 40살 정도 되신 것 같죠. 그래서 운이 좋거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대법을 하면 정관은 신강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신약하죠. 거기다 좀 덧붙이면 식신도 정제도 전부 다 신강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신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관은 정관을 만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연과 시주끼리 서로 멀리 있지만은 서로 상관과 정관이 한 사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고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이제 포대법을 한번 붙여보지요. 12운성을 붙여보면은 무토일간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화토 동궁이라 그래서 무토는 해자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절대 양생으로 꼭 가지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까지 옵니다. 그러면 묘목은 어딜까요? 이제 시지부터 붙여보면은 묘목은 욕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제는 어딜까요? 태자리겠죠. 절태니까. 그 다음에 신금은 병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금은 사자리겠죠. 그러다 보니 포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힘이 강하거나 뭘 밀어붙이는 의욕이 가득 차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겨서 나갈 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주도 신약한 사주에 운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세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형이 있고 또 관이 있습니다만은 정관, 상관까지 갖추고 있고 근데 그 관도 욕궁이고요. 일지에 정제가 있습니다만은 태자리로 힘을 못 받게 있고요. 식상이 병과 사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체도 좀 힘이 없는데 이 사주는 식상이 내 힘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업까지는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인생이 풀어가지는 않겠다, 풀려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이런 사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도 수준의 사주가 있다라고 보지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앞으로 사주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큰 틀에서 이런 대부분의 사주가 40-50%는 정도 될 거라고 보지요. 일반인들은 대체로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로서 12운성의 이제 14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해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녹화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